원장님, 그 네발달 교정기 말씀하셨는데 이 교정 방법은 어떻게 개발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시작은 한 1950년도 전후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이제 위턱뼈, 아래턱뼈의 불균형을 고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럽형이죠, 이게. 그러다가 이게 미국으로 이제 전해졌고, 미국의 중부, 주로 미시간 대학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됐고, 마침 그때 제가 미국에서 교정 전문의 수련받고 있는 중이라 그때 제가 접하게 됐어요. 또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성장기 교정, 턱뼈 교정 장치는 다양합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치과의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웨이. 산소가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면 뇌발달. 이제는 교정은 치아만 가지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숨을 잘 쉬게 만들어야 된다. 산소가 많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치아 교정 내지는 턱뼈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이 패러다임하고 접목이 되면서 또 제가 임상은 교정학을 했지만 박사학위는 얼굴뼈 해부학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 장치를 뇌발달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상태입니다. 일반 치과에서 이렇게 턱뼈 교정을 한다고 하는 치과에서도 BGA라고 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는 데는 뭐 많지 않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많지 않죠. 그럼 보통 턱뼈 교정이라고 하는 것도 교정하는 병원마다 또 다 달리 방법이 그렇죠. 다른가요?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비교적 많이 알려진 장치는 프랑켈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치과 의사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뇌발달 이런 비염 고치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턱뼈 성장, 턱뼈 불균형을 좀 고치는 정도. 네. 그래도 턱뼈 교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턱뼈 교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죠. 이 뇌발달과 연결돼 있는 BGA라는 방법이 일단 최선이다라는 예. 얘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 네. 책 한 권 소개해드리면 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 네. 요 책 두 권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이거는 에어웨이, 네. 숨길을 넓혀주는 중요성,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했고, 그 숨길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갈 때 산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이 산소가 이제 키 성장, 뇌발달도 중요하지만 산소가 암을 억제한다 하는 게 노벨상이 3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산소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제가 그냥 저는 저의 분야인 키 성장, 뇌발달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나가면 산소는 암, 면역력, 여기에 산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 습관도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턱뼈 교정은 사실은 저희가 습관으로 뭐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이 혀의 위치가 중요하다거나 호흡이 아까 또 중요하다고 네, 하셨는데 엄마들이 좀 주의해야 할 건강 습관들, 치아 건강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되게 이제 치과 그러면 그 치아 3, 40년 전에는 이제 그래 왔던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하고 있어요. 치아뿐이 아니다. 사실 칫솔질 굉장히 중요하잖아. 하루에 3번씩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 제대로 칫솔질 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치아를 닦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아 닦는 게 아니에요. 잇몸을 닦아주는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건 치아와 잇몸 사이에 갈라진 틈새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하고 유해한 구강 미생물을 제거하는 게 칫솔질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애들한테 치아 관리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뭐 입솔질을 함으로써 충치가 안 생기게 하는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20,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호흡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혀의 위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혀의 위치에 대해서? 전혀. 오늘 새로운 얘기 너무 네. 많습니다. 혀의 위치는요. 네.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입천장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자세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혀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혀가 떨어져 있으면 입천장하고 혀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으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바로 건강에 그렇게 나쁘다는 입호흡이에요. 혀는 입천장이. 애들 습관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장치가 있어요. 혀 근육을 입천장에 붙게 훈련시켜주는. 근데 입천장에 혀가 안 붙는 거를 아까 입호흡을 한다는 네. 거를 입을 벌리고 있는 걸 본다고 하는데 혹시 그걸 다른 방법으로 체크하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그러니까 있나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으면 입호흡을 안 하겠죠. 근데 이것은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MEWING 한번 찾아보세요. 뮤잉이라고 영국의 교정 전문의 닥터 뮤라고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들도 하면요 성형 효과가 나와요. 턱 뒤에 있는 목젖 있죠. 여기 도톰한 거 이거 없어지고 턱선이 샤프하게 돼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여러 얘기들이 나와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앉을 때 기본 네, 자세 있듯이 네. 구강의 기본 자세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입술은 다물고 치아는 띄고 물면 안 돼요. 치아는 위아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혀는 올라붙고 입천장에. 그게 구강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보통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네요. 안 하는 것보다 모르죠. 어. 그런 거 어디서 치과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세가 그러면 전체 턱뼈에도 좋고 그다음에 숨 숨 쉬는 거, 쉬는데 호흡. 호흡에 네. 좋고.